오, 신술, 자, 이제 거꾸로 가잖아요, 지금. 음은 바로 가는 거고, 양은 거꾸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신술자인지 외우는 것은 뭐냐면, 그게 포교 50년 공부라고 하는 건데, 50년을 가, 이렇게, 양은. 그 다음에 음은 뭐냐면 10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60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사묘 축해유 미사묘가 아니라, 사묘유, 대축묘, 그렇게 외운다면 그 50년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외우고, 이렇게도 외우고,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띠가 뭐예요? 가볼게요. 그러면 대충 알잖아요. 나는 갑신생인데 가볼띠다 그러면 몇 년 차예요? 요거 10년 차이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면 이제 손가락에 어떻게 계산하고 이제 달려보고 그래야지 이제.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귀신 부리는 거예요. 옛날부터. 귀신이 여러분 없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근데 벌레는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내 몸에 암세포가 원래 없죠. 태어날 때는 없는 거야 원래가.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생겼어. 근데 있는 것 같다 없다고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있는 건 있는 거지. 그러나 벌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귀신은 본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생겼어. 왜 생겼어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기가 고르게 운행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오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귀신을 지어쓰는 힘이 생겨요. 우리 산 저기 있지만은 우리 집 옆에 우리가 지금 공항도 이사간 집이 20년이 넘었어요. 본래 우리가 갈 적에 우리 그거 모르고 들어가서 하얀 깃발을 갖다 꽂아놓은 걸 모르고 들어갔어. 근데 이제 새로 인사 갔으니까 인사하고 그러잖아. 근데 인사도 안 받아요. 그리고 청소하다 이렇게 서로 이제 마주치잖아요. 인사하면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들어가 버리니까.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사 갈 적에 그 아줌마인데 우리 집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일부러 그런 거래요. 인사 안 받는 게. 왜 그러냐니까 당신 내가 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 손님이 끊어졌대. 그게 이제 점치는 집이잖아. 그게 푸닥거리하고 하는 집인데 그러면서 대주는 집안의 대주는 그 양반 몇 킬로미터? 20km? 사방 10km인가? 사방 10km에 10km에서 전 보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내가 물어보고 그래서 뭘 했어? 그러면서 이사가 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걸 내가 말을 했어 뭘 했어? 근데 그거 아는 거야 그게. 그리고 나는 그런 경험을 좀 해요. 이렇게 고가 있잖아 폐가 같은 거. 그 귀신 나온다고 안 들어가. 난 들어가 이렇게. 일부러 들어가. 좀 경험 좀 하고 싶어. 한번 좀 맞짱 좀 뜨고 싶은데 근데 나오질 않아 이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진리에 밝아지잖아요. 광창해요. 귀신은 뭐냐면 어둠이야. 양기가 빠져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은 양택이라고 하고 귀신이 사는 집은 음택이라고 하죠. 빛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세포에 각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 몸은 얼마든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랄까 그런 걸 많이 숙달시키세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강해져. 왜 귀신한테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래? 보이는 사람이 무섭지 안 보이는 귀신이 무서워요? 지금 여기에 물 한 잔 떠오세요 그러면 귀신이 갖다 줘요? 살아있는 사람이 갖다 줘. 진짜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은 안 보이는 그 귀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신이야.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거든요. 그거 일러준 게 각종 종교였어요.
요거 6개월 이상이면 10년씩 가는 거고 거꾸로 하면 50년.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서신 오진이는 50년 가는 거야. 오신순자 이제. 예, 이렇게 반대로 내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유체제로다가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가 있어요. 자는 그럼 몇 개 있을까요? 자 하면은 갑자가 하나 있죠, 우선. 그 다음에 경자가 있죠. 그 다음에 무자, 경자, 임자. 갑병, 무경, 임. 그 오자예요. 오자. 그 천간이 5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전이 6개니까 육갑이 되는 거고. 그럼 갑자, 병자, 천다, 아들 자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뭔가 다르죠? 다르니까 다르게 섞여요. 그럼 갑자와 병자의 차이가 뭐냐? 오음이 기계 안 해요, 지금. 그냥 기본적인 오행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그 성질이 차갑겠죠. 근데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차가운 게 어떤 거예요? 임자겠죠. 임자겠죠. 물이라도 겨울물이 차가운 거죠. 여름물이 왜 차가워? 여름에는 차가운 물이 좋죠. 그러니까 그 여름물은 어떤 거예요? 경자죠. 그럼 봄의 물은? 이걸 이제 지구 중심에 있는 거죠. 이건 서방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두 개가 찬 거야, 지금. 요거는 얼음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언 상태는 아니야. 가을은 얼지 않잖아요. 쌀쌀하지, 이제. 그러니까 자라고 해서 전부 다 물이다. 그렇게 보면 큰일 나거든. 그러나 자도 얘는 지금 수생복 해가지고 갑을 도와줘요. 이거는요. 서로 싸우잖아요. 이거는요. 이것도 서로 싸우잖아요. 토국수. 도와주죠? 요 두 개는 도와줘야죠. 서로 상부상조해야죠. 금생수하고 이건 똑같잖아. 비견이라 하는데 똑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춥다는 면으로 보면 이게 나빠. 추운 걸로 보면, 더운 걸로 보면 이거하고 이게 좋은 거죠, 지금. 이거는 안 녹았어. 이건 요건 녹았고 요건 안 녹았어. 근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거는 또 비견이야. 서로 상체를 도와주고, 이건 또 금생술에서 또 도와주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의 성질은 뭐냐면은 쥐라 했잖아요. 쥐의 성질은 전번에 뭐라 그랬어요? 저축하는 걸 했잖아요. 부지런히 모아다 날려다 모으잖아요. 쥐만큼 부지런한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주를 갖다 자료한 사람들은 부지런하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뛰어나요. 재주가. 왜냐하면 쥐니까요. 쥐의 특성 또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큰 특징. 예? 경계심. 경계심, 긴장감 같은 거. 왜냐하면은 이거는 1이거든요. 숫자로 보면은. 1은 뭐냐면은 새로 이제 도달한 거예요. 이렇게. 새로 돋게 출발할 때는 뭐냐면은 조심해야 돼요. 한 3 정도 올라가면은 강해진 거야, 이게 양이. 그러니까 누가 쳐도 괜찮은데 1은 아직 그 기반이 약해.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해 출생한 사람들 일진을 말하는 거예요. 일진. 그 사람들 경계심이 강해. 돌다리를 뜻대로 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빈틈이 없죠. 그 대신에 뭐냐면 스케일이 작아. 왜냐면 조심하다 보니까 그래.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또 쥐의 특징이 또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아실 텐데 그 쥐는 자꾸 갉아요 뭔가. 왜 갉아요? 이놈의 이빨이 쥐처럼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면은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음식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갈아서 없애야 돼 이게. 그러니까 쥐가 있는 곳에 항상 시끄러워요. 그건 뭘 가르쳐요? 이빨. 그러니까 이리 와. 이리니까 이리 간다. 부창부수. 그러니까 이는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거예요. 단단해야 되겠어요. 물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음이어야 되겠어요. 양해야 되겠어요. 양이잖아요. 시작하는 양이야. 그러니까 양은 단단한 거니까 이빨이 단단한 건데 잘하는 건 뭐냐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성질을 잘 치상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해갖고 쥐라는 놈은 일에 해당하는구나. 또 잘 놀란다 그랬잖아요. 잘 놀라는 건 뭐냐면은 양기가 많은 거예요. 양기. 그래서 그 쥐소리, 울음소리 들으면 조그맣잖아요. 쥐 울음소리 들으면서 무섭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무서운 건 호랑이가 무섭지. 호랑이 소리 한번 들어봐요 이제. 내장까지 쭉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쥐는 위험하고 거리가 멀어요. 귀엽지? 그래서 몰모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애완용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대신해서 해부, 여러 가지 해부용으로 쓰이고 생체용으로 쓰이잖아요. 그럼 왜 하고 많은 짐승 중에서 쥐를 갖다 생체용으로 쓰느냐? 그런 생각도 해봐야죠. 네? 거기서 모든 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시작이니까. 정확히 돼요. 시작할 때는 뭔가 재물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뭔가 할 때는 실험을 해야 돼, 자꾸. 근데 이놈이 실험이야. 맨 처음에 도전하는 놈이잖아, 이게 지금. 도전의 상징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기운을 갖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자, 가짜와 병자의 차이점은 이거는 물은 물이로 돼. 이건 무슨 물이냐면은 목의 기운이 강한 물이에요. 목의 기운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여가지고 활발하지 못해요. 차분하지. 불소리하고 물소리하고 들어보세요. 불도 소리가 나요. 활활 이렇게 그 소리가 아니겠지만 바람 소리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좀 급하잖아요. 물소리 들으면서 급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소리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잔잔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침착한 거예요. 쥐는. 근데 이건 너무 침착한 거고. 이거는 미령님 안 계시지? 안 계시니까 이렇게 했어요. 미령님 자제분이 임자일주래요. 그래서 그 성격을 물어보니까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모든 내세에 조심성이 있대요. 한 거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 어쩔 수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허락만하지 않아 절대로.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속성은 같은데 가짜는 뭐냐면은 진취력이에요. 그러니까 남보다도 호기심이 많아요. 봄이니까. 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한 직장 있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 들러있기가 힘들어요. 이 자체가 뭐냐면 호기심이 많은 거기 때문에 새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 보고 저렇게 눈치 보고 그 눈치가 굉장히 빨라 이게. 그러니까 쥐새끼 같은 그러잖아요. 그 눈치 봐서 그런 거예요. 약삭 빠른 사람.
그리고 이 병자는 뭐냐면은 정렬적이야. 그 무자는 그러면은 흙은 흙인데 요것도 흙이고, 요거 하나구나. 그럼 무자 그러면은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겠어요? 이거는 병자는 뭐냐면은 좀 온수 같은 거, 좀 더운 물이겠죠. 뜨거운 물. 이 가짜는 뭐냐, 이거보다는 많이 풀어졌어요. 많이 풀어지면 약간 차가워요. 봄이니까. 이건 뜨거운 거고, 이건 뭐냐,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쌀쌀한 물이죠. 그래도 하루를 치자면은 요거는 자시, 제일 그 어두울 때 저 국물이고, 요거는 새벽이죠. 새벽. 요거는 한낮이고, 요거는 해가 질 때 물이에요. 해가 지는 게 아니라 진짜 저기 한낮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물이죠. 그러니까 열기가 좀 있어요.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저녁이 아니죠. 해가 이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쌀쌀한 거죠. 그 성격이 그대로 나와요. 성격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축도 마찬가지고, 축도 을축, 이제 을정기시니까 기신기니까 이것도 5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이제 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이제 5월6기 시간에 다시 할 거니까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겠지만은 5월6기 시간에는 이렇게 밑에서 올려주는 거, 또 위에서 밑으로 도와주는 거, 또 밑에서 그걸 위를 극하고, 위에서 밑을 극하고, 또 이렇게 이것처럼 서로 이제 똑같은 거 5개 종류로 나눠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제 내년에 임진년 그래요. 그러면은 임진년 하면 그 목이고 임정목이니까 지는 뭐냐면 수잖아요. 수생목으로 도와주는 거야, 내년에는. 도와주는데 이제 차가운 기운이 이제 목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정화되는 기운이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무언가 깨끗이 쓸어내자는 그런 자장의 목소리, 그런 게 드높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알면은 날씨를 안다는 얘기고, 날씨를 알면은 어떤 질병이 유행할 거지 답이 나와요. 그럼 그걸 미리 보는 사람들은 약재를 갖다 미리 준비하자 말이죠. 추위가 심해서 질병이 생길 때는 더운 약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 같은 거 그런 걸 준비해놓고, 또 더위가 심할 것 같아요. 그때는 추운 약을 준비를 해놔야죠. 그게 도사예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도사예요. 그러면 사람의 인심이라는 것도 날씨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인이라고 해도 계속 눈 오고 말이죠. 바람 불고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이 쪼그라들게. 그래서 옛날에 대장들은 그런 걸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제갈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였죠? 정상태 씨 그런 거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천지의 운수를 갖다가 내가 비리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얼마나 가능해요.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늦게 시간 지금 8분인데 한 2분 정도만 더 할게요. 우리가 지금 주로 한 것이 오늘 한 것이 4시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내가 참고하겠구나. 3시에 시작한 줄 알았어. 그렇구나. 기다리는 사람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수박 있잖아 이렇게 이걸 많이 잘라보세요. 자, 수박을 이렇게 한번 잘랐어요. 내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 자, 이걸 치우고 여기에 칼을 한번 이렇게 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십자가 여기 이렇게 생겼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거네요. 이게 보냐? 이제 그렇게도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도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상하로 있는 거는 건곤이라고 하는 거고 동서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갑니라 그래요. 이제. 그럼 여기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 간태, 진손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박의 축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축은 천축이야. 한 번 갈라서 생길 적에 저기 귀가 2개 생겨요. 왜냐하면 짝이니까 이게 지금. 그때 맨 처음에 생긴 게 건곤이야. 그 다음에 그건 하늘에서 이제 천축이니까 하늘에서 자른 거고, 그 다음에 지축에서 자른 거는 그게 갑니예요. 갑니. 그럼 인축,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녀이기 때문에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손 간태가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천간하고 지자하고 천대 연결돼서 지금 왔어요. 이러한 그 관점은 처음 들을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 8개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조각, 8개 조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형상을 말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12개는 뭘 가리킨 거예요? 12개는 이게 십자가를 말한 거잖아요. 지금 8개는 뭐냐면 요거 한 조각, 여기 한 조각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조각을 말한 거예요. 그 조각, 그 자체를 말한 게 8개라 했어요. 그럼 12지지는 뭘 가르쳤어요? 이 조각을 가르친 게 아니야. 뭘 가르쳤어요? 금을 가르친 거야, 이게. 금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여기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만난 십자. 그게 하나, 둘, 그게 6개 내니까 12개라고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그 8개는 뭐냐면 선을 가르친 게 아니야. 선의 합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선 2개가 합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조각은 한 조각, 요건 뭘 가르쳤다는 얘기야? 똑같은 수박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르거든요. 요거는 선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랬어. 형상을 가르쳤어. 근데 요거는 형상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요 선하고 요 선 2개 선이 합한 거예요. 요거는 음량이 합한대. 음량이 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십자가, 요거는 음량의 합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12지지는 음량의 합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근데 8개는 뭘 가르친 거예요? 음량의 합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게 아니고 사상을 가르친 거야. 4개의 상. 하늘에 속한 4개의 상, 형상. 땅에 속한 4개의 상,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8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2지지는 눈에 안 보이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12지지 따지자를 쓰니까 땅에 있는 그 물질을 갖다 가르쳤다. 그렇게 생각할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천간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그거는 방위를 가르친 거거든요. 그것도 형상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형상을 가르친 것은 잊지 마세요. 항상 8개라는 사실. 8개. 그럼 12지지 12개의 선의 합은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음선, 양선, 즉 음량의 합을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지지는
요게 음하고 양 두 개가 만난 것이 6개가 있으니까 2, 6, 10이라고 한 거예요. 2, 6, 10인데 요 6개가 전부 다가 천지인이 또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천지인 30이 사방에서 움직여서 3, 4, 10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음양이 6개로 벌어진 거. 그 6개로 벌어진 그 십자가 6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6개의 십자가를 일컬어서 기라고 불러요. 그 요거, 요 상태,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음이죠. 요거 하나 있으면 양이야. 근데 요게 두 개가 합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있을 때는 기가 안 생겨요. 그러면 부딪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개는 음양이 합이기 때문에 6기라고 부르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8개의 그 조각은 음양이 합한 게 아니거든요. 본래 있던 것이 나눠진 거예요. 그 차이가 다르다는 거. 그러면 십간은 10개의 천간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소리야? 12지제는 이거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럼 천간은 어디서 찾아? 여기서 찾으란 말이죠. 상하사주.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12지제는 요게 동그랗게 이렇게 도단한 그 6개의 그 십자가를 말한 거고, 천간은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니고 상하, 중앙하고 여기서는 없지만 속에 쑥 들어가서 그 중심까지 그걸 가리킨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간은 뭐냐면 1차원이라 그랬어요. 전번에 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여기 평면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평면이라 이게 평면이거든요. 그 평면이니까 지금 글을 쓰고 해요.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평면이니까 거기다 집도 짓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산처럼 말해 들쭉날쭉한 데다 집을 짓을 수는 없어. 들쭉날쭉하다는 얘기면 이게 입체잖아요. 입체 위에다 집을 못 져요. 항상 평면하다 집을 져야 돼. 그 평면이 상하, 좌우, 중심이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평면은 하늘밖에 없어요, 사실은. 땅도 평면이 있어. 하지만 땅은 진정한 평면이 아니야. 아무리 땅에 그러다고 해도 산이 있고 내가 있고 평면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면은 허공밖에 없어요. 허공이니까 평평이야. 그냥 높고 낮은 게 없어요.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걸 천이라고 했고 그걸 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동서남북 중심을 가리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변화가 벌어져요. 변화가 벌어질 때는 반드시 음과 양이 부딪혀야 돼요. 천지가 한 번 부딪혀요. 2번 부딪혀, 3번 부딪히면 6개가 생겨버려요. 그게 이제 6기라고 한 거예요. 그 6기가 음양으로 벌어지니까 12간각이 된 거고. 자, 그럼 건하고 곤이라고 그러는데 건은 머리통을 가리켜요. 곤은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머리통. 이 건은 요거잖아요. 이거 순, 양의 기운만 모여요. 여기는 순음의 기운만 모여요. 순양의 기운만 모인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두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음식 먹질 않아요. 무형의 생각만 해요.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 다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식 같은 것은 물질이에요. 어떻게 탁하냐면 물질이죠. 그거는 요 곤이라 그래 이제. 그럼 건곤 했잖아요. 그 건의 기운은 양이기 때문에 뒤로 흘러요. 양의 기운은 뒤로 흐르는 거예요. 음의 기운은 앞으로 흘러요. 한겨울에 그 눈싸움 쪽에 그 사람 차게 하려면 눈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배에다 집어넣어요? 등에다 집어넣거든요. 왜 그래? 배에다 집어넣으면 찬 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배가 원래 음이기 때문에 그래. 음인데 음을 만나면 별로 잘 몰라. 여기는 열이 많은 거예요. 등짝은 양기가 이쪽으로 많이 흐르거든요.
뜨거운 데다 찬거지 보니까 금방 알아. 그러니까 등은 따서야 되는 거고, 배 따서라는 얘기 안 해요. 등 따서라고 하지. 배는 어떻게 해요? 배는 불려야 돼요. 그렇게 배 나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 뭐 헬스 해가지고 몸짱들 만들죠? 굉장히 바보야. 어린애들 보세요. 걔네들 몸짱이던가요? 걔네들이 건강한 거야. 얼마나 야들야들해 피부가.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신선들이 몸짱인 신선 봤어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신선들은 배가 약간 나왔어요.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호흡하고 연관된 거예요. 호흡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목요일날 제가 이제 그런 강좌를 했는데 이 몸짱을 만들려고 말이죠. 근육 이렇게 알배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요령을 내가 알았어. 맨날 이거 하면 되겠지. 근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 몸짱 한번 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그 비결이 있더라고. 뭐냐면 찢으세요. 근육을. 억지로 하도 이렇게 찢어요. 찢으면은 상처가 나오면 말이죠. 아물어져. 아물고. 그럼 또 찢어. 몇 번 찢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거든요. 다리 알통도 마찬가지로. 그걸 저기 헬스 강사가 일러주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미란이신지 아세요? 이 근육은 어디로 통하냐 하면은 이 근이라는 거. 이게 늑자지? 이게 맞나? 모르는 거 괜히 썼어. 근이라고 하는 거는 오장육부에서 어디서 관장하는지 아세요? 근은? 예? 간. 근은 한번 보세요. 근은 나무에 줄기야 돼. 나무를 치면은 줄기에 해당하는 거야. 쭉쭉 뻗어야죠. 쭉쭉 뻗는 기운은 간이 맞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그럼 어느 장부가 힘들어요? 간이 힘들어. 거기다 뭘 공급해주냐면 영양분 공급해줘. 제일 산소를 공급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몸짱 만드는 사람은 수명이 짧아져요. 그리고 체육하는 운동선수들의 수명이 원래 짧은 거예요. 뭐든지 적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8개의 이치를 깨달은 게 다 보여요. 이제 이게 공태, 이전, 손강강과 예를 들어 아까 손 했으면 그게 오행으로 목이라 했거든요. 목이 목하고 양목하고 또 있어요. 진목도 목인데 그건 양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간깨 같은 거는 오행으로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야 돼요. 이제 간깨를 털어볼 때가 있고 그물어 볼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봤을 적에 어떤 사물의 형상을 치상한다 이제 상을 갖다 취하는 걸 치상한다 해요. 그럼 같은 태양이라고 해도 정오의 태양은 건깨예요. 근데 오전에 새벽에 동산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은 건기가 아니거나.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 산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8개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제일 고도의 학문이 8개예요. 제일 어렵기도 하고. 근데 숫자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하면 훨씬 부드럽고 쉬워요. 그래서 이 공부는 제가 일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신선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만 듣는 신선을 직접 보리라고 했어요. 신선대 사람들이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첩경이면 분명해요. 그래서 한번 밥자 들고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이런 공부한 데가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아마 6기값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생과 상극을 이제 조금 해야 돼요. 상생과 상극도 다시 봐야 돼. 상생과 상극을 그냥 수생목생만 이제 그래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수리를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력수 그래요. 여기에 이치라 그러거든요. 그럼 수하고 화는 수극하라고 해요. 그럼 왜 수극하라고 해야 되느냐고 얘기해요. 그럼 2라고 6을 더해보세요. 불이 되잖아요. 물속에 이미 불이 들어있어요. 또 2하고 7을 합해보세요. 이게 화잖아요. 이치가. 이 속에 금이 들어갔어. 화극 금화쓰는 소재가 다 있어요. 벌써. 또 여기 4극은 그래요. 합해보세요. 3이잖아. 그럼 금극목 할 수 있는 게 벌써 나왔잖아. 그럼 3판목. 근데 이건 아니야. 이제. 이거는 1이거든. 11이니까 1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아까 금극목 했으면 목극 토가 돼야 돼. 이건 지금. 근데 토가 되려면 5나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게 왜 그런가 그런 거 이제 밝혀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동극이 고수하고 이상한 교통이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숫자를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상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거 상극을 얘기했죠. 상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렇게 미리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내가 계속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직도 멀었어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 숫자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뛰어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1과 0에 가는 거 어저께 내가 인천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그전에 언급한 게 있어요. 하지만 옛날은 또 달라져. 나는 내 자신이 어디까지 지날지 몰라야 돼. 또 달라야 돼. 그래서 숫자 가지고 연구하세요, 여러분들. 숫자. 2하고 0의 차이. 근본적으로 그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0과 6의 차이가 안 드러나요. 이게 본래 하나잖아요. 이게. 본래 하나인데 내 속에 0과 6이 같이 있어요. 근데 0이 6이 되고 6이 0이 되고 일치가 돼야 돼. 합일이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얘기예요. 사실 핵심적인 얘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인류나 종교가 그런 거 갖다 추구했는데 숫자를 가지고 안 하고 그냥 어떤 수련법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수련법은 다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달으자. 올바른 그 견해를 가졌을 적에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 수련법이 적용이 되는 거지. 생각이 바라지 못한 상태에서 하면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지 그 수련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흡법 좋죠. 호흡 안 하면 또 어때? 꼭 호흡을 하라고 했나요? 호흡은 저절로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게 필요하거든요. 어떤 때 필요하냐 그러니까. 호흡법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다른 거 필요 없지. 다른 것도 다 필요하니까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3월을 보고 올바른 그 식견을 얻는 거. 그렇다면은 내가 일로 가면 어떻고 절로 가면 어때? 괜히 길 하나밖에 그 길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로 가는 게 빠른데 자꾸 끌어당겨서 일로 가자고. 지가 모르는 거 생각 못하고. 그 남 위한다고 하면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왜 이 지구상에서 상수가 제일 먼저 나온 게 하도였느냐, 왜 숫자였느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기회가 되고 한다면은 전문적으로 수리만 연구하는 그런 학술단체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수리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체고 연결시켜서 수리를 하는 게 제일 빨라.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 이제 새로운 교과서를 써야 돼요. 그건 이미 기초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렇게. 아마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오는 어떤 사명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재미가 있어.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필장인가 봐요. 그래서 그 미리 요 8개에 대한 거 이걸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상생과 상극이라는 걸 생각을 하세요. 그 천편의 1적으로 그냥 뭐 수국하니 뭐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 이치를 갖다 탐구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은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데 가지도 않는데 자꾸 외우려고 해요. 억지로 외우면 외워지죠. 근데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러면. 그러니까 따분한 학문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목요일 강좌에서도 어떤 교수가 똑같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같은 공부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 능률이 올라요. 어떤 사람 능률이 안 올라요.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니 나는 왜 맨날 똑같아요 그래. 그걸 내가 알아. 자기가 이제 왜 나한테 물어봐. 근데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면 또 실력이 가요. 왜냐면 공부하는 자세에서 다 나와요. 내가 경험을 해서 그래. 나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우리 강서 그 지역에서 지도자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연세대학교 교수가 와서 강좌를 하는데 그걸 한자 에세이방에다 목요일마다 올려요. 틈 있을 때 와서 들어보세요. 근데 진짜 그 이번 목요일날 그 강사는 나하고 닮은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들어요. 이렇게 왜 안 쓰냐고 하는 얘기야. 내가 그러고 사실은 써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꼭 필요한 얘기 있을 때는 메모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왜 필요하냐면은 메모하잖아요. 그 중요하니까 메모하는 거야. 그 메모하는 그 순간에 뭐냐면 내 속에 입력이 돼버려요. 쓰잖아요. 그만큼 내가 신경을 쓴 거야. 이렇게. 그 이 속에 입력이 돼버려. 그렇게 한 건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듣고 말아요. 이렇게. 그걸 정리를 써놓고 집에 가서 정리를 해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것만 메모해놓고 끝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갑그래요. 갑그러면은 이것도 몇 가지 면에서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네모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나래자도 있고 그 다음에 받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여시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세요. 다양하게. 그럼 이것은 뭐냐면 갑이랑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그릇이었구나. 네모니까 동사남도 그릇이야. 보니까 거기에 인터그리 들어갔구나. 그거 보니까 받전자도 돼. 여시자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받전자가 다른 건 뭐냐. 그게 밑으로 이렇게 쭉 빛을 갖다가 땅으로 내렸어 이게. 그걸 나름대로 문장을 만드세요. 만드는 그런 습관이 들지 않으면은 제대로 남한테 설명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공부는 진짜 힘들어요. 알면서도 전달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걸 만들지 않아서요. 만드는 요령은 뭐냐면은 자꾸 쓰세요. 반드시 여러분한테 이걸 여러분이 이 중에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강사가 나옵니다. 많이 강사들이 많이 나와서 이 땅 뒤집어야 되잖아.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틈난 대로 공부하세요. 그게 공부예요. 나도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11년째 됐어요. 이제 그 인터넷 내가 한 지가 2001년인가 2000년인가 진리강장 만들면서부터 그전에는 맨날 그냥 볼펜을 썼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내가 덕을 많이 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고 맨날 12시 밥 먹을 때까지 맨날 글 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시간을 갖다 맨날 글 써. 그럼 아무리 바보 같아도 그게 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가지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겨우 조금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습관이 안 붙었다면 나도 맨날 헤매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 해보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된다니까 이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글쎄 어떤 시간을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실력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으로서 그 분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